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수능 한국사의 기조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막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수능 한국사고 필수 한국사고요. 여기서 니네들이 점수를 기본 점수도 안 얻고 간다? 그건 너네한테 진짜 미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해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 뭐 얘기하는 거 다 하나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랑 함께 6구평 해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10월 달쯤에 진행될 신세파, 요거 딱 들으시고요. 그럼 신세파까지 딱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수능 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신세파는 뭐냐면 신진우의 3시간 파이널이라고 해서 3시간 동안 단기로 한국사의 전범이 나올 법한 주제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거까지 딱 하고 끝내고 들어가시면 돼. 뭘 방학 특강이니 추석 특강 다 필요 없어. 그렇게 갈 거야. 알겠니? 자, 뭐 현재 계획된 건 없지만 아무래도 그 신세파 자체를 추석 연휴 때 진행할 가능성은 좀 높아요. 요번에 연휴가 조금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요 연휴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자, 한국사 총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시험 칠 때. 쉬웠잖아, 얘들아. 이것도 못 풀면 솔직히 너네 공부 안 한 거야, 이거는. 응. 공부 안 한 거고. 야, 지금 6월 평가원이죠. 내가 알기로 167일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66일인가? 수능까지. 문제들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 오히려 출제진이 바뀌어서 쉬웠다면 쉬워진 문제들도 있었어. 다만, 역사 영역의 특징상, 특성상, 네가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못 풀었지. 야, G20 정상이 언제 있는지 아니? 모르니까 못 풀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나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 가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시대야. 내가 고1, 고2 학력평가 해설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청동기 못 풀면 이거 나가 뒤져야 된다 얘기했어, 내가. 자, 그러면은 쌤이 이렇게 오른쪽에 칸이 많죠? 왼쪽에. 자, 첫 번째 주제 선사시대야. 자, 너네가 선사시대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선사시대는 결국 옛날 트렌드는 유물과 시대의 상, 시대상들, 시대의 모습을 엮어내는 문제였다면은 요즘은 뭐냐면은 약간 사회상 유물을 엮는 건데 이것 또한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신석기 시대.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간석기 썼고요. 톡이 썼어요.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를 항상 뭐가 엮여 나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요 정도. 아니면 뭐 움집에서 거주한다. 요 정도. 옛날에는 가장 잘 나왔던 선지가 뭐였냐면은 그 뼈바늘 수레바퀴와 뼈바늘을 가지고 옷과 구물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선지, 즉 원시적 수공업을 얘기하는 선지가 많이 나왔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선지 잘 안 나와. 자, 그럼 다시 가보세요. 이 문제에서 결국 뭐나 고인돌 나왔죠. 그럼 가보자고. 청동기 시대. 자, 유물 뭐 있어요? 청동기, 간석기, 톡이 있어요. 예시 들어줄래요? 위에도 예시 하나 적어보자. 자,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의 예시로는 뭐 갈돌과 갈판 이런 거 있겠지. 톡이 뭐 있어? 빗살무늬 톡이 있지.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는 뭐가 있는데? 비파형 동검. 또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간석기는 뭐 있어요? 반달돌칼. 됐니? 자, 참고로 지금 빛 때문에 내용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내용을 볼 생각하지 말고 화면을 보세요. 설명하는 거 들으셔야 돼. 자, 그럼 토기는 뭐 있어요? 밀무늬 토기.
이게 이제 고조선의 문화 범위로 확장되면은 미송리 식토기. 자, 플러스 알파로 사회상 가보자, 이제. 여기다가. 계급이 만들어졌어요. 쌤이 항상 그러지.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증거가 뭔데? 고인돌이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계급 얘기 있고요. 또 뭐 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나왔죠. 이 계급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를 통해서 국가가 나왔어요. 그 국가가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됐어요? 별거 없잖아, 얘들아. 이렇게 훅훅 치고 넘어가는 거야. 보세요. 자, 가시대 사회 모습. 계급이 발생한 가시대. 끝났죠, 이미. 끝났잖아. 1번 여기서 힌트 잡고 끝내셔야 돼. 뭘 더 가. 자, 물론 요런 거는 잡을 수 있죠. 그 실제로 요게 뭐예요? 비파형 동검이고 얘가 뭐예요? 반달 돌칼이지. 아, 그러면은 결국 이 시대 어떤 시대다? 청동기 시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지를 볼게요. 고인돌 축조 정답 2번으로 가는 거고요. 자, 서원이 건립된 거는 조선시대 때지. 자, 조선시대 때 최초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서 당시의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기리기 위해 그 한반도의 성리학을 최초로 들고 온 안향이라는 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고, 얘가 나중에 그 이황에 의해서 그 사익서원, 그러니까 현판, 왕이 직접 글씨를 쓴 현판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이 되죠. 자, 이렇게까지는 안 바랄게. 어느 시대 정도인지는 구분하셔야 돼. 자, 상평통보 조선 후기고요. 자, 의를 통해서 항상 나오는 게 뭐야? 이 상평통보 사용을 통해서 항상 나오는 효과? 그렇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됐니? 자, 향부곡소는요, 고려시대 때고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향부곡소에서 일어난 난이 있었잖아. 대표적인 난이 뭐예요? 자,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봉기라는 테마였어요. 그치.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의 난이제. 그 외에도 뭐뭐 있어? 뭐 김삼이 효심의 난, 어머나 중간에 이게 떠졌네. 네, 김삼이 효심의 난, 뭐 만적의 난 등등이 있지. 자, 팔관의 연등회는 불교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주로 고려에서 진행되었고요. 자, 왼쪽에 좀 더 가겠습니다.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어. 자, 최근 1번의 출제 경향입니다. 자, 한국사가 개정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개정돼서 수능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 자, 장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굉장히 약간 문화유산을 문제로 이제 복합적으로 출제했어요. 복합적 출제. 요게 약간 2, 3학년도의 기조였어. 근데 지금 2, 4학년도 6월 평가원을 가면은 다시 어떤 느낌이야? 선사시대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보니까 보기는 자, 보기 발문은 선사시대 느낌으로 가. 근데 선지를 복합적으로 내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우리가 언제 한국사를 하겠니? 너네 분명히 나중에 이다지 9시간의 기적 막 이런 거 들을 거고 건용기 선생님 막 강의 들을 거고 그럴 거잖아.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배경지 시간 쌓고 가라고요. 됐습니까? 2번 넘어갑니다. 봐봐. 1번에서 이미 선사시대를 냈기 때문에 2번에서 준 문제가 문화유산 문제인 거야. 됐니? 자, 근데 이 문화유산 문제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6평에서 문화유산을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미하는 게 결국 이거야. 자, 너 유물 사진을 많이 봐놔라.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사회의 종교 사상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 있는 유물들의 사진을 이 파트를 출제를 하려면은 사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옛날엔 여기서 막 두세 문제씩 더 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합친 거야. 최대한 압축시켜서 문제를 내려면은 문화유산 같은 걸 통해서 출제를 하면 너네가 다 걸려 넘어지거든. 볼게요. 자, 사료에서부터 들어가.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겨 국호를 남부에로 개칭해. 됐니? 자, 32년 가을 왕이 적을 습격하기 위해 구천에 이르렀는데 숨어있던 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대. 적을 습격하기 위해 구천에 이르렀고 전사도 했네요. 적을 습격하기 위해 시호를 성이라 하였대. 아, 그럼 너네 알아야지. 누구야? 선생님 모르는데요. 이러면 죽어요. 안 돼요. 자, 우선 사비로 옮겼다는 거 538년이고요.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죠. 누구예요? 성왕 때예요. 백제 성왕 때. 무슨 나라예요? 백제라고 했죠, 내가 방금.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적을 습격하기 위한 이 적이 누구예요? 신라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 적이 신라고 이 습격을 했던 게 554년 관산성 전투죠. 됐습니까? 백제에 대한 설명. 자, 봅시다. 자, 경주, 이건 누가 봐도 석굴암이잖아. 이거는 신라고요. 8세기. 자, 강서대묘 사신도 이거 잘 봐놓습니다. 자, 강서대묘 사신도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유물이고요. 이 특히 뭐냐면 도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그리고 사실은 3번에 얘를 안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를 줬죠. 나 같으면 3번에 사실 어렵게 되겠다면 산수문의 벽돌을 줄 거야. 근데 금동대학로를 줬고요. 이 금동대학로 같은 역시 얘는 불교적 색채와 도교적 색채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유물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삼국유사 이련스님이 쓰셨습니다. 뭐 단군의 건국 이야기 같은 게 들어가 있다 했어. 자, 계속 갑니다. 수원화성 정조 때죠. 여기 따로 정리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말하자면 너네는 결국은 한 번쯤 수능 특강이라도 보고 가라고.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근데 한국사를 한 번은 보고 갈 마음이 편하겠어. 하는 친구들. 자, 우선 1순위. 자, 여유가 좀 되는 애들은 수특을 한 바퀴 돌리세요. 뭐 문제만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부족한 개념만 보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현대사가 좀 부족해요. 하면 현대사만 보셔도 돼요. 두 번째. 선생님 전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수특에 있는 근현대사 파트만 보세요. 그 2단원부터 4단원까지거든. 근현대사만 보세요. 요게 15문제예요. 전근대사 5문제 틀린다고 해서 3등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너네는 어차피 3등급 이상만 맞으면 돼. 맞니? 세 번째. 선생님 저 진짜 시간 없는데 어떡해요? 3번. 선생님 저 완전 노베예요. EBS 들으세요. 나 할 말 없어요 여기는. 뭐 EBS를 듣든 뭐 9시간의 기적을 듣든 뭐라도 들으세요. 듣고 나서 마지막에 신세파를 들으세요. 깨알같이 내용 공부한다. 신세파 올해 무료로 합니다. 올해도. 수특 끝나고 오셔도 돼요. 됐니? 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하란 말이야. 여름방학 때 뭐라도 해야 시간이 진짜 없어. 9월 가면은. 자, 가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게요. 사실은 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태조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태조 왕건이라는 거는. 하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볼게. 자, 고구려 계승 표방했대요. 고려라 했대요.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호족 포섭을 했는데 혼인 정책을 통해서요. 그리고 플러스 뭐 사성 정책이라든지 사성제도, 성을 하사한다는 거예요. 왕건도 원래 왕씨가 아닙니다. 사성제도, 뭐 사신관, 기인제도 막 나오죠. 됐어요? 괜찮아요? 자, 발해 유민까지 포용했어요.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발해가 있습니다. 근데 발해가요, 언제 멸망해요? 698년부터 926년까지 가고 내려와요. 당시 한반도 중부지방에 뭐가 있었는데? 후고구려가 있었는데, 이 후고구려가 이름을 바꾸고 고려가 되죠. 이해되니? 이렇게 내려가는 스탠스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왕이 태조 왕건 이건 다 알아. 내려가세요. 선지. 자, 교육 입국 조선은요, 2차 가보개혁 되고요. 고종이 직접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성 사범학교, 뭐 외국어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척화비, 신미양요 이후고 흥선대원군 때지.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일제가 만든 거고요. 뭐냐면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탄압하겠다라는 거야. 되니? 저 참고로 내가 하나 얘기할게. 올해 6평이 나왔으면은 6평, 9평 수능은 거의 반복되는 선지들이 나와. 그래서 쌤이 6평을 좀 자세하게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4번. 경국대전에 편찬하였다기 때문에 세조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이 편찬을 완성 지은 게 성종이고요. 후삼국 통일하였다 936년. 정답 5번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네, 4번입니다. 자, 전쟁입니다. 자, 전쟁이라고 했을 때 떠올라야 될 거. 보통 사실 두 양난 생각하는 게 맞아. 실제로 봐봐. 키워드 인조 나오고 있고요. 자, 청이 조선 침략을 한대. 강화도로 가려고 했으냐 차단해서 남한산성 피랑 갔고 포로 잡혔고 삼전도에 굴욕 있었고.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럼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갑니다. 1번. 대가야 멸망. 언제입니까? 아닌 것 같은 어째껴. 모르겠으면. 562년이고요. 진흥왕 때입니다. 자, 참고로 금관가야 병합은 금관가야 멸망이라는 표현 쓸게요. 532년 버풍왕 때입니다. 자, 별무반이 편성된 거는요. 1107년에 윤관에 의해서고요. 왜 만들었습니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요. 자,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그렇지, 3번이죠. 이후에 지나서 북학론이 등장하는데 이 북학론의 경우에는 중상학파,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더라.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 이용, 호생, 실사, 구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삼국간섭은 1895년이고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왜 했는데? 왜 간섭했는데? 그렇지. 자, 청해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중국의 많은 이권, 다시 청나라였지? 청나라의 많은 이권을 가져갔잖아.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분노한 거죠. 왜 가져가냐? 그 얘기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그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삼국 간섭을 해서 결국은 그 일본이 가져간 이권을 다시 몇 개는 돌려주게 돼요. 자, 쌍성총관부 설치는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공민왕 때의 정책을 반원 자주 정책이라 하지. 자, 그럼 반원 자주 정책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친원 세력들. 대표적으로 누구? 기황후의 오빠 기철을 숙청하고요. 그 다음에 다루같이 가세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행성이라고 하는 게 당시 원나라의 이제 지방 관청을 행성이라 부릅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요. 관제 복구해야죠. 어떻게? 일부 사사로 내려가 있던 거 다시 이성육부 회복시키고 도평의사사라 부르는 거 다시 도병마사라고 바꾸고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 전민변정도가 공민왕의 정책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는 얘랑
얘랑 얘 정도예요. 알겠니? 자, 계속 갈게요. 더 딱히 볼 거는 없고요. 네, 넘어갑니다. 5번. 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볼게요. 이자겸과 척준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묘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26년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니? 오케이. 그리고 선지 가보자. 정답 2번이죠. 자, 정리합니다. 정리를 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사실은 태조 왕건 때에 사실은 이 지방 세력들을 어떻게 내려보고자 결혼 정책을 통해서 막 하고 사성 정책을 펼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태조가 죽고 나서 남겼던 게 훈요 10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해종, 뭐 정종, 뭐 광종 거치고 막 하죠. 성종 거치면서 나름 중앙에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 왜냐? 중앙에서 나름 기틀을 잡았던 게 광종 같은 경우 뭐였는데 과거제, 노비안건법 항상 수능에 단거에 나오는 거. 성종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최승로의 시무 24조죠. 시무 28조죠. 그리고 플러스 뭐 12목 설치, 뭐 지방간 파견 이런 거 했다라는 거야. 어쨌든 나름의 지방 통제를 위한 정책을 좀 펼쳤어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 1번 즉 거란의 침입이 있지. 자, 993년에 1차 침입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막아내고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강동육주를 만들자. 딱 얻어내는 거지, 강동육주를. 두 번째, 1013년에 쳐들어옵니다.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활약하고요. 이때 당시 왕이 현종이었는데 현종이 저 밑에 나주까지 피난가고 막 그러죠. 세 번째, 1018년에서 19년 바로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이 10에서 1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서희도 그렇고 자 어쨌든 이걸 망하던 사람이 문벌들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경제적인 제도로서 전시과 제도까지 활약하면서 결국은 그 지방 세력들뿐만 아니고 그 수도 내에서도 정치적인 역할이 부각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들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너무나도 세져서 우리가 아는 경원 이씨 가문 막 이모랑도 결혼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잡으려고 했던 게 이자겸이라는 자였고, 그래서 실제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요 사이에 일도 정리를 해야 돼. 자, 요 사이에 두 번째 여진의 침입. 그래서 여진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1107년 뭐 윤관에 그 별무방 관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잘 돌아갔어. 동북구성 세웠어. 근데 이 동북구성 여진 애들한테 다시 줬어. 근데 무슨 일이 있냐? 1115년에 여진이 그 당시 아구타라는 애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죠. 그러면서 고려한테 뭘 얘기해? 너네 우리 4대 해. 우리한테 4대 해. 거기에 대해서 이자겸이 뭐라고 그래? 수용을 해버리죠. 얘가 그 금 4대의 요구를 수용해버리잖아. 안 보이죠? 네. 수용해버리잖아. 요게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이것도. 게다가 당시 이자겸의 사돈이었던 고려 제1검이라 불렸던 척준경이라는 자가 있었죠. 요 하트, 연합관계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당시 고려왕 인종이 갈라버리죠. 어쨌든 이자겸이 난 이렇게 끝나고 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에 대해서 안 된다. 금나라 정벌하시고 칭제권은 하시고 황제로서 칭하고 연호 씁시다 하면서 주장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묘청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승려였고요. 서경천도까지 딱 주장을 했죠. 실제로 당시 왕인종이었던 사람도 뭔 생각을 하냐면은 개경에서의 귀족들의 힘이 세잖아. 이거를 막으려면은 서경으로 가는 게 맞다 싶었고,
근데 묘청의 거부를 이제 그 제안을 나중에 거부하게 되면서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거를 진압하고자 갔던 사람이 김부식이란 사람이지. 됐니? 그리고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썼던 책이 삼국사기라는 책이죠. 무슨 책?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됐니? 그게 정답 2번인 거예요. 쉽죠? 자, 신라말 호족 세력은 쌤이 항상 얘기합니다. 자, 호족이 세력 성장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왕실에서의 그 사치와 향락도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플러스 육두품 플러스 선종 플러스 풍수지리설. 이 단계를 다 거치시면 되는 거고, 훈구와 산림의 대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 공간이 여기다 쓰면 되겠네. 훈구와 산림의 대립. 자, 갑니다. 지금부터. 자, 오늘 많이 길어지겠네, 해설이. 자, 자, 우리 고려말로 갑니다. 고려말. 권문세족이 있었고요. 이에 대항해서 나왔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였고요. 이 신진사대부가 온건파 세력과 그 혁명파, 이제 급진파, 혁명파 세력이 나뉘고요. 이들과 손잡았던 게 신흥무인 세력이었고요. 맞니? 자, 그 결과 이들이 합쳐져서 뭐가 된 건데, 그렇지, 하나의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죠. 1392-1910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두문불출하고 안 나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에서 이제 그냥 유학 공부를 더 하는 사람, 성리학 공부를 더 합니다. 한편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중앙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때는 바야흐로 성종 때가 됩니다. 우리는 이 혁명파 신진사대부 애들을 훈구파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우리는 산림이라고 부릅니다. 훈구가 힘이 너무 세진 거야. 그래서 성종의 입장에서는 얘를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등용한 게 사림을 등용하게 되지. 뭐를 중심으로? 삼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해서 3사가 됩니다. 이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훈구를 견제하려고 등용을 했기 때문에 둘이 맨날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사화라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자, 연산군 때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게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자, 무오사화 왜 일어났어요?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김종직이라는 자가 지었던 조의 제문이라는 거를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자가 사초, 역사에 기록이 되는 초본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야. 이거에 대해서 훈구애들이 뭐라 그래? 저거 봐라, 지금 세조 욕하는 거다. 세조가 했던 계유정난을 욕하는 거다. 단종 몰아내고 왕된 거 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니? 자, 갑자사는 뭐예요? 폐비윤씨 사사사건. 연산군의 친엄마였던 윤씨가 폐비되고요.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훈구와 산이 모두 이제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 연산군이 폭정을 했다라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폭정에 대해서 안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이제 중종. 바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종 때로 오는데, 자, 중종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 누구야? 조광조. 이 조광조의 정책이 뭐였냐? 혈량과를 실시하고요. 소격서를 폐지하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 특히
혈량과라는 게 뭐냐면은 지방에 유능한 인재들을 좀 등용을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후능거에 대해 딴지를 걸어. 뭐라고? 야, 저거 지금 지 후배들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 아니냐? 딴지 걸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기묘사화입니다. 주, 초위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쫓아보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성연중, 인종 지나고 명종 때로 갑니다. 명종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외척 간의 다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윤과 vs 소윤이 싸우게 됩니다. 대윤과 소윤에 누가 이제 알 필요 없어. 결론, 어쨌든 예성, 연중, 인명, 선조 때까지 갔죠. 선조 때가 가면은 아무리 4번의 사화가 있어, 요게 을사사화입니다. 아무리 4번의 사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남은 거는 사림이 살아남고 훈구는 죽었다는 얘기야. 왜? 사림 애들은 뭐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 후진을 양성해 나갔거든.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훈구는 어쩔 수 없이 망하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건 사림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림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남은 상황에서 분열됩니다. 꼰대들과 이제 MZ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서인을 이제 심의겸, 자, 당시에 사대문 서쪽에 살았던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 그리고 동쪽에 살았던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고, 이 동인이 다시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북인은 이제 광해군을 주로 이제 밀어줬던 애들인데, 당시에 서인이 1623년에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과 관해서 북인들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사실은 북인들도 안에 계통이 굉장히 많아. 그럼 서인들의 힘이 세져요.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속 논쟁과 한국 정쟁이 효종 때랑 숙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현종 때랑 숙종 때. 계속 누가 실권을 잡냐, 그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서인 애들이 둘로 나뉩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요. 남인은 쭉 계속 가고요. 주로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주 정치를 하는데 소론보다도 노론이 주 정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노론이 다시 둘로 나뉘어서 시파와 벽파로 나뉩니다. 여기까지가 그 조선시대 붕당사예요. 훈과 사림과 이어서 이제 붕당까지. 붕당정치.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조 때가 되죠. 그럼 정조가 되면은 영정조 때. 자, 영조 때 이제 탕평을 시작을 하는데, 탕평정치. 정조 때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남인들이나 소론들을 좀 많이 등용하려고 해. 워낙 노론의 힘이 파워가 셌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버리기 위해서는 남인과 소론을 이끌려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정약용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남인입니다. 뭐 성호 사설을 지었던 이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지, 세도정치. 바로 이들이 비변사를 장악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 판 쫙 설명했습니다. 자, 됐고요. 탕평정치 얘기했고, 자, 일제강점기 민족유일당 운동, 이건 사실 중요해요.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이어서 이제 25년도 치안유지법 얘기했었잖아. 이거 이후로 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국내에서도 활동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참고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이 그렇게 들어서 정치하는 게 합당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26년도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윽고 27년도에 가면은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신간회라는 단체에서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지원을 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지. 하지만 그 이후에 겨우 이제 다시 뭐 와해되기도 하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6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니까요. 곡물을 토사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징수를 했대요. 박람회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했고 광해군 때 시작이 되었대요. 잠시만. 자, 그럼 결국 이거 무슨 제도입니까? 그렇죠. 바로 대동법이죠. 자, 그러면 대동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지를 가면요. 바로 정답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다 되겠지. 왜? 쌀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쌀을 갖다 다시 다른 물건을 사기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외에도 박람회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자, 대동법도 있었고요. 자, 다음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조 때. 토지 세금을 갖다가 1결당 4두로 고정시켰고요. 자, 균역법도 있죠? 언제? 영조 때. 1년에 2필이던 군포를 갖다가 한 필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부족분은 어디서 채웠습니까? 선박세라든지 선무군관포, 결작, 어염세 등등에서 걷었어요. 됐지? 자, 2번. 300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나왔던 거고요. 뭐 300산업 밀가루, 왠지국물 하나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고요. 누구? 조만식. 어디서? 평양에서. 자, 기계창에 설치되는 결과는 바로 영선사들 때문입니다. 82, 83년에 갔다 왔던 온건 계안파 김윤식을 중심으로 하여 영선사를 갔고요. 거기서 금릉기기국, 당시 중국의 양문,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통해서 금릉기기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갖다가 더 도입을 막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거든. 그게 이제 여기로 와서 기기창에 설치가 되는 결과가 이어지는 거지. 자, 검은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던 게 첫 번째 뭐 전민변정도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과전법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7번 갈게요. 쌤이 앞에는 일부러 좀 내용을 설명하다고 길게 얘기했어. 자, 가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어. 자, 경복궁 얘기하는데 고종의 아버지인 가가 중건을 했어. 경복궁을. 원납전 징수하고 당비천 발행했대. 요렇게 보여줄게요. 그러면 가 인물은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죠. 그리고 선지로 갈게요. 전화 몇 번? 4번. 됐니? 자, 호포제를 시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삼정의 문란을 전정, 군정, 한곡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선 양전사업부터 다시 해라. 토지 측량 다시 해. 두 번째, 군정으로서 호포제. 뭐 하는 거예요? 양반들한테도 포 걷어야지. 환곡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도입하더라. 됐니? 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는 공민왕 얘기했고요. 자, 독서상품가는 신라의 원성왕 때 했던 제도로 뭐냐면은 유교 경전을 읽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 능력 뭐 그런 거를 갖다가 3단계, 3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4군 6친 개척은 조선 세종 때고요. 자, 마한을 복속하였다라는 거 봅시다. 자, 마한을 복속한 거는 언제 때예요? 자, 당시 마한의 중심국이었던 목제국이 있었어. 목제국은 삼한의 전체를 관할할 정도의 힘을 가졌던 국가인데 이 목제국을 정복했던 게 백제 고위왕 때고 남은 마한을 모두 복속시켰던 게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입니다. 참고로 근초고왕은요, 자,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평양선 전투,
평양성 전투. 그 외에 산둥, 규슈 지방까지 진출을 합니다. 됐지? 넘어갈게요. 8번, 아직 8번이야? 자, 가나시 기사의 별표, 이 문제 별표. 8번이 꽤 괜찮은 문제였어. 볼게.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군국기무처 회의 총재는 영의정 쭉 간다에 영의정 김홍집이 맞고 밑에 나와볼게요. 환구단에서 자 없나? 환구단에서 황제즉위 광무원년 국호는 대한. 뭔지 알겠죠? 가는요 지금 1894년 갑오개혁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1897년 그렇지 대한제국 선포 광무개혁인 거죠. 그럼 요사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860년대부터 한번 쫙 정리를 해보자. 자 66년도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녀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제너럴 셔무너 사건이 있었죠. 68년도에는 오페르트 도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니? 자, 그리고 71년으로 가면요. 신비양요가 있었고요. 75년도에 운요 사건. 그치.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76년도에 체결된 게 강화도조야. 글쓰면 항상 얘기하죠. 외국과의 첫 조약에 체결되면 항상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게 통상 관례다. 그래서 파견했던 게 수신사, 조사시찰단. 맞니? 그리고 이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가져왔던 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었고요. 자, 계속 갑니다. 80년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죠. 이하에다가 12사라고 하는 기구들도 설치를 하고요. 플러스 이제 별기군도 이거 이제 81년쯤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82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이 별기군들의 그 신식군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도 있고요. 그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뭐 이모군란의 결과 뭐 제물포 조약이라든지 뭐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라든지 그래서 이때 이제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한성 안으로 다 들어오죠. 그 지금 양화대교 있는 쪽 그쪽이나 마포 이런 데까지 또 플러스 조미소 통상조약도 체결하죠. 이를 보고 일본이 뿔따고 나가지고 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중에 이제 방공령 이슈가 나오는 거죠. 방공령 이슈.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갑신정변. 그리고 이제 85년도 같은 경우는 거문도 불법 점령. 영국이. 이게 한 87년까지 가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나중에는 러시아가 부산에 있는 저령도에 대한 조차권을 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저 아간파천 뒤쪽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 그 뭐 삼례 집회, 보은 집회 이런 동학을 중심으로 한 집회들이 열립니다, 농민들이.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요. 고부농민봉기부터 시작해서 백산에서 지켜서 백산봉기 그리고 이제 1차 봉기 시작.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뭐 황토현, 황룡촌 그렇지. 잘 보이죠? 네.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만들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개혁을 준비하겠다 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만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죠.
참고로 우리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조약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일본이 경복궁 불법 점령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2차 봉기가 일어나지. 그리고 동시에 생각해봐. 텐진 조약의 결과로 일본이 들어와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누구도 들어와? 청나라까지 들어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우금치 전투에서 끝나고요. 요게 또 발단이 돼가지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한편 그리고 플러스 이제 뭐 삼국 간섭도 있겠고요. 자, 한편 국내에서 일본의 간섭이 심해져. 일본의 힘이 막 강해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명성황후가 어떻게 하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지. 자, 일본 힘이 세지면서 러시아 지금 끌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 이제 갑오 개혁이 진행이 되고요. 또 요 시기 때 뭐 을미 개혁이 진행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을미사변을 이후로 96년도에 어떻게 해요?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나중에 요구하는 게 뭐 저령도 가나 이제 조차권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이권들을 달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이 사이에 이제 96년도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나 여러 이제 국민들의 뭐랄까 요구나 원성 요런 것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선언한 게 이제 대한제국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광무개혁입니다. 조금 더 내용이 좀 더 있거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99년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되게 많지. 그리고 이제 1901년이 되면 뭐 이제 아문이라고 지게를 발급하기 시작한다는 등 1900년대 내용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요? 1번이죠. 요 사이 얘기니까 지금 갑오개혁에서부터 해서 광무개혁 사이니까요. 요 사이잖아. 됐니? 자, 무신정변은 1170년이었습니다. 홍경래인하는 1811년이었고요. 서북민 주민들, 잠깐 말이 왜 이랬고요. 서북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난 거지. 청나라랑 가깝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다음 조선형평사 1923년 진주고요. 백정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 9월 15일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자, 넘어가서 9번 갑니다. 여기는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반공령 사건을 쓰면 아까 조일통상장정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보안회 같은 경우 1904년에 했고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 즉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이었고요.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1905년에 헌정연구회에서 입헌군주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1906년에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얘기 나오고 이후 1907년에 신민회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어쨌든 비밀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교육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극서관, 자기회사 같은 회사들을 만들어서 민족 자본을 육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의 정답은 5번 황국중앙총상회의 조직.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랑
황국협회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독립협회가 마지막에 해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황국협회랑 군대에 의해서 해산되는데 이 황국협회가 보부상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보부상 조직인데 이 얘기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보면은 노급의 폐지는 신라 신문왕 때고 균역법 하도 지금 많이 얘기했습니다. 영조 때입니다. 자,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권 때고요. 전민변정도감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10번 별표. 한국사 문제인데 나름 느낌은 동아시아에서 세계사 느낌을 굉장히 많이 낸 문제야. 잘 봐야 돼. 민영환이 자신의 명함에 남긴 유서의 일부 강제로 체결된 이조야. 오적 처단 말고 없어 얘들아. 그래서 너네의 유일한 힌트는 사실은 이거일 것 같아. 오적을 처단했다. 사실 민영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플러스 또 뭐 장지연의 시랴 방송되고 요런 거 얘기해도 좋아. 사실 이게 지금 무슨 조약이냐면은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을사오적을 처단했던 이제 단체가 자신회라는 단체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내려가야 돼. 자, 통감부 설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통감 정치식이라고 하고, 자, 사실은 우리 쪽 이게 또 조약의 역사가 있죠. 1차 이제 한일 협약. 한일 의정서 나오고 이제 나중에 1907년에 우리가 말하는 한일 신협약.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1차 한일 협약 때 나왔던 게 고문 정치. 고문들. 외교 고문, 재정 고문 맞죠? 재정에 왔던 사람이 누구였어? 메가타였고 이 메가타가 했던 사업이 뭐였어? 화폐 정의 사업.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는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게 미국계 일본인인가? 일본계 미국인인가? 반대, 그래. 일본계 미국인이겠지? 그 나중에 이들을 또 처단했던 사람이 우리가 JJ 브라더스. 누구? 장인환, 전명훈. 됐니? 자, 그 다음에 요 한일 신협약 때는 고문 정치가 아니라 통감 정치. 초대 통감을 왔던 사람이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 됐습니까? 자, 부산, 원산, 인천 계양은 강화도 조약이었지. 외교권 박탈 맞고요.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이건 사실 이제 뭐 갑신정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84년 이후.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한 53분 정도 했는데. 자, 아직 우리는 더 남았습니다. 11번. 빨리 갈게요. 자, 독립문 나왔고요. 러시아 이권 침탈. 그렇지. 그래서 쌤이 독립협회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할까 해요. 우선 얘는 굉장히 러시아 싫어했습니다. 얘네 기본 골자가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요. 자, 독립문, 독립신문,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 관민공동회에서 시작했던 게 헌의 6조, 그 다음에 의회 설립운동 까지. 독립협회 키워드예요, 이게. 이거 보고 한번 들어가 봐. 정답 4번이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한 가격 얘기했었습니다. 신간회 1927년.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조선어학회. 아직 수능 수준에선 여기까지는 안 물을 것 같은데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를 구분하는 게 한능검에는 취재된 적은 있습니다. 많아요. 서울진공작전, 허위, 이인영 이런 의병들이 있었고요. 정미의병 뜹니다. 자, 어린이날 제정한 거는 이제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고 단체는 천도교였죠. 손병희, 그러니까 동학의 계보에서 그 최재우, 최시형, 손병희, 그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이었어요. 됐지? 12번. 1920년 발발 1주년.
대한독립 만세. 뭐예요? 3.1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주년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3.1운동의 영향 항상 나옵니다. 3.1운동의 영향을 우리가 항상 내는 게 임시정부였어. 근데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대외적인 거야. 한반도 내부에서는 그렇지. 민족 분열 통치. 즉 문화 통치였던 거죠. 정답 5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집강소가 운영된 거는 얘기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을미의병, 이건 이제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종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려요. 됐지? 잠깐 3, 4번 선지 놔두고 잠깐 갈게. 지금 요 과정에서 항일 의병 운동은요. 자, 봐봐. 원래 이거의 시작은 위정척사에서 시작이 돼. 자, 60년대는 애초에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통상수교 반대 운동, 그냥 이런 정도로만 했어. 통상 거부 운동까지는 아니고 뭐 통상 반대 운동. 근데 70년대가 되면은 개항을 하죠. 개항했잖아. 개항. 그러면서 나온 게 개항 반대 운동. 그러면서 최익현의 면함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외놈들과 양놈들은 하나로 같다. 그런데 심지어 80년대는 개화를 하네. 개화 반대 운동. 근데 봐봐. 여기 갔던 이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외교관이라고 황준시엔이라는 사람이 썼던 조선 책령을 들고 왔어. 여기 있는 뭐 친, 미, 결을 미국과 일본과 가까이 지내다 막 그런 얘기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와?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에 많은 유생들이 있었던 영남만인소가 나와요. 이후에 뭐가 안 돼. 그래서 90년도로 넘어간 게 이후 90년대에서 항일 의병 운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니? 자, 내각 책임제 개헌 같은 경우는 자, 4.19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 허정이라는 사람이었어. 대통령이 하야였기 때문에 임시로 정부가 수립이 됐던 거고요. 이후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구성됩니다. 이 사이에 있던 개헌이 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고요. 플러스 양원제, 국회가 하나, 단원은 우리나라처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상원, 하원 이런 것처럼 뭐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 노태우 정부 때고요. 92년도. 됐습니까? 13번. 자, 이거 딴 거 볼 필요 없다. 지원병제 얘기 나왔지. 끝났죠. 그럼 이 시기 뭐예요? 1930년대 아닙니까? 무슨 통치야? 민족 말살 통치. 뭐 한국 시민서사 외우게 하고 막 진짜 강제 징용 징병되고 위안부 관한 얘기도 있고요. 맞지? 자, 갑신정변은 84년 1884. 자, 경인선 개통식. 요건 철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철도의 순서는 인, 부, 의입니다. 얘가 이제 99년 05년 얘가 한 06년일 거예요. 경의선이. 이렇게 갑니다. 정답 3번이고요. 별기구는 얘기했습니다. 82년 정도. 81년, 82년. 5.18 민주화운동 다 알죠? 1980년. 넘어갑니다. 14번. 자, 이 단체입니다. 독립운동이죠. 중요한 단체. 항상 나옵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김상옥이 나오네요. 바로 1919년에 만들어진 의열단이고요.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어졌고 누가 김원봉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만들었고요. 약산 김원봉이. 자, 이들의 강령은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지었어? 신채호가요. 그리고 뭐 보면은 뭐 그 김성옥뿐만 아니라 김익상이라든지 나석주라든지 뭐 박재혁이라든지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의열투쟁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김원봉이 국내 의열투쟁 끝나고 나서
뭐라냐면은 나중에 이제 중국 관내에 있는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군사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뭘 만드냐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1938년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한커우라는 지역에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나뉘고 그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제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고요. 이들이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이 되면서 이제 북한의 또 하나의 기원이 되죠. 됐지? 다시 넘어올게요. 어쨌든 정답 1번. 교조신원운동은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얘들의 교조 최재우의 그 뭐랄까 신변 그 신분 복원을 해달라. 왜냐 최재우가 죽었을 때 그 이유가 그 혹세무민의 형을 당했거든요. 세상을 혹하게 하고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신분을 복원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부마항제 다들 알죠? 그렇지 79년도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게 바로 뭡니까? 신민회. 김교식의 파리 강화에 파견했다. 이건 이제 상하이에 있던 신한청년당 관한 얘기예요. 1910년대. 요게 이제 시절은 1919년대였죠. 파리 강화회의. 자, 15번 갑니다. 자, 30년대에 한글 보급을 문자 보급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그렇지 분하로드 운동 5번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제 도입은 고려 광종 때고요. 홍문관에 설치한 거는요. 당시 세조가 없앴던 집현전. 네, 세종 때 만들어진 집현전을 세종의 아들이었던 세조가 없앴고 그거를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이 다시 만든 거야. 이름 바꿔서. 한성순보 1883년에 창간됐고 당시 방문국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수성사 결사 제창은 진울, 정해쌍수, 도노점수. 자, 16번 갈게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사실 이거 하면 끝났어. 바로 단재 신채호가 나와야 돼. 신채호의 키워드 아까 얘기했던 조선혁명선언, 조선상고사라는 책도 있고 독사실론이라는 책도 있어. 됐니? 보통 신채호 출제는 이 정도야.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제 키워드는 뭐 한국통사, 조선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일 거예요. 요 정도. 뭐 사회경제사 같은 경우에 백남훈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백남훈이고요. 시무 28조는 최승우. 그 정답은 3번. 우리말 큰사전 요건 이제 조선어 학회 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조선어 연구, 조선어 학회 이쪽으로. 자, 17번. 반민족행위? 아, 반민특위네요. 그렇죠. 반민특위는 재헌국회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 농지개혁법.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죠. 농지개혁법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기속재산 처리법이란 것도 있지만은 딱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삼천교육 때는 전두환 때. 정오의 선언은 기계로 결성된 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신관이고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 요거 한 4년쯤이었을 거예요.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치자 했는데 이거에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일제들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리죠. 용납 못한다면서. 그래서 요런 구호가 있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이런 식. 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이게 그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국내에서 그 우리 그 광복 이후 3년사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돌아가면서 그때 하나의 그 뭐랄까 단체가 이제 국가를 성수립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에서 나온 건지 이게 북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이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3.15 부정선거 나왔고요. 자유당 정부의 내용들 결국 물러나라 뭐야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죠. 뭐 이모군란 얘기했고 60만세 운동 이게 1926년이었고 그 어떻게 보면은 3.1 운동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4.3 사건 얘기는 뭐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됐던 게 5년간의 남북의 신탁 통치 그리고 미소공의 그리고 이듬해 이제 46년도에 미소공의가 열리게 되죠. 자 49번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이 행사된 게 유신헌법 기반이었거든. 뭐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이라든지 어쨌든 긴급조치 나왔고요. 그래서 우린 유신인 거 안 해 어쨌든 유신헌법. 72년도. 그럼 보자. 45년도고요. 발췌 개헌이 통과된 게 54년입니다. 군사정변은 61년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60년에 4.19가 있던 거고. 삼성개헌 69년이고요. 4.13 보훈 조치가 87년. 요게 00년. 정답은 4번이죠. 특히 6평에서는 헌정사를 쉽게 냈는데 헌정사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헌정사가 뭐냐? 개헌의 역사야. 특히 쌤이 주의 있게 보라는 거. 발췌 개헌, 4.4 5.2 개헌, 삼성 개헌, 유신헌법. 이 네 가지는 꼭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는 게 이제 9차 개헌에서 나오는 직선제 개헌. 우리가 아는 이제 6.29 선언 이후에 나왔던 개헌. 됐지? 마지막 20번. 자, 이거는 예전에 18학년도인가요? 굉장히 어렵게 수능에 한번 낸 적이 있었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어. 필수 한국사인데도. 봐봐. 금융실명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면 알아. 금융실명제. 그때 똑같은 패턴이었어. 그럼 누군데? YS네. 선질가. 야, 지게는 대한제국 때잖아. 1901년이거든? 자, 너네가 이게 헷갈려야 돼. G10 정상회의. 이명박 정부 때요, 이게.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명박 정부도 쉽게 문제를 내겠구나. 보통 관례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거는 교육과정 범위는 늘었어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내자 했는데, 이제는 평가원 단위에서 이명박 정부를 건들고 있고 조심스레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까지도 문제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파트까지 다 배우란 건 아닌데 외우란 건 아닌데 이명박 정부까지는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뭣도 모르고 2번 고른 애들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1, 2차가 요때죠. 1, 2차. 그리고 이제 72년부터 또 넘어가는 게 73년부터예요 사실은 3, 4차 가는 거고 박정희 정부 때고요. 정답은 이거예요. 4번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거 OECD 가입한 거 96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YS 정부 말기예요. 마지막 유상매임 유상분배 이거는 뭐 농지기업 알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사 모두 봤어요. 진짜 한번 정리할 때 확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어디 보자, 어디 볼까? 됐다. 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나라면은 이렇게 못해, 나는. 여러분 정말 어쨌든 수고 많은 건 수고 많은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을 다시 또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9월 평가원 수능까지 남았고 지금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나랑 하면서 이렇게 쫙 정리했잖아. 맞지? 그럼 그렇게 정리한 대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9월 평가원 회사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